이 영상에는 요요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었고 또 읽고 있고 그리고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1월에 책을 좀 부지런히 읽으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난 12월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 작업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영상을 여러 개를 좀 올리느라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디오북도 좀 더 꾸준히 듣고 그리고 책도 더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월에 만난 책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늘 그랬듯이 요즘 읽은 책들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월에 꽤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제가 영상에서 아직 감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 책을 3권을 골라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강렬한 표지이죠. 글라인과 이화진 작가가 쓰고 루리 작가가 그린 도시악어 이고요. 출판사는 요요입니다. 요요는 다산북스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시악어는 요요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간한 그림책입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잠깐 해보자면 그림을 그린 루리 작가님은 긴긴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작가님이죠. 그리고 글을 쓴 글라인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미스티, 부부의 세계 등을 집필한 드라마 창작 집단이고 함께 글을 쓴 이화진 작가님도 역시 드라마 기획과 집필을 하는 작가님이세요. 이러한 조합이 저에게는 조금 특이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책의 제목과 저자에 대해서 이제 처음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도시에 사는 악어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창작 집단과의 공동 작업. 그렇다면 이 책은 그림책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인 독자들의 공감 역시 살 수 있는 그런 책이겠다 하는 거였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역시 이 표지에 있는 이 악어입니다. 도시에 사는 이 악어는 자신이 원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도시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악어는 소소한 것들을 좋아하고 또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막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이 도시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부정하고 세상에 맞게 억지로 바꾸는 것들이 결코 행복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악어는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방금의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시나 혹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왠지 모를 외로움을 자꾸 느끼고 또 때로는 나의 어떤 부분들이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에 악어가 자신의 꼬리를 부여잡고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많이 울컥했거든요. 텍스트 없이 그림만 있는 페이지였는데 그 직관적인 장면이 주는 감정 그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훅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바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텍스트가 많거나 혹은 그림이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많이 덜어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텍스트도 최소화되어 있고 그림도 직관적이면서 단순한 스타일, 대신 지면을 활용하는 방식이 자유롭고 또 선명하고 진한 색감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빛이 들고 그림자가 지는 방식 또한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 악어의 마음을 잘 대변하기도 하고 오후 4, 5시부터 밤 10시 사이의 도시, 해가 비스듬하게 기울고 노을이 지고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빛이 별처럼 보이는 딱 그 시간대의 느낌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잡하고 혼란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인파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문득 쓸쓸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악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서 그리는 빛과 어둠의 감각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특히 와닿았던 것은 이 표지의 이 건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요게 있는데 이게 종강역에 있는 종로타워의 모습이에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근처를 굉장히 자주 가고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어가 서 있는 딱 이 지점, 이 건물이 보이는 딱 이 지점과
이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이 감각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이 느낌을 더 생생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 자신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저와 악어를 거의 동일시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더욱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때로 그림책은 소설이나 에세이가 줄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감정을 정화하고 달래준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을 구매하시면 책 속의 장면으로 만들어진 미니 아트 포스터와 또 초판 한정으로 제작한 도시악어 컬러링북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구매할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에 사는 악어와 함께 잔잔한 울림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소설집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유리 작가의 브로콜리 펀치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이 책은 이유리 작가님의 첫 소설집인데요. 등단작인 빨간 열매를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설정이나 요소가 들어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책에 그런 작품들이 많다는 소개를 받고 또 뒤에 구병모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각 소설의 설정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흙과 함께 심은 화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어느 아이돌의 팬이 생사의 기로에서 외계인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또 남자친구의 손에서 브로콜리가 자라는가 하면 전 남자친구가 두고 간 이구아나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는 이 책에 수록된 8편의 단편 중에 총 7편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소설들에 이런 환상적인 설정과 요소가 담겨 있어요. 제가 환상적인 설정이 들어간 소설, 특히 이 현실을 배경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환상적인 무언가가 들어간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는 정말 이야기 안에서만 가능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현실을 배경으로 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현실과 소설 속의 환상이 어우러질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느낌을 저는 사랑하거든요. 이 소설집은 그런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통통 튀고 또 다정하거나 혹은 조심스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손에서 브로콜리가 자라는 것 같이 어떤 상식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는 일상의 끈을 그래도 놓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고 또 마음을 써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결의 소설을 읽을 때 독자의 마음이 좀 놓이고 또 인물에게 더 잘 이입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껴 읽고 싶은 소설이었어요. 한 편 한 편을 좀 굉장히 정성스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 책에 제일 처음으로 수록된 작품이자 작가님의 등단작이기도 한 빨간 열매에서는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물론 막힘없이 술술 잘 읽혀서 이 문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바로 다음에 수록된 소설인 둥둥에서는 또 문장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길이의 문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분명하게 드러났던 문체의 대비 같은 것이 저에게는 좀 재미있게 느껴졌고 그리고 소설집을 읽을 때 보통 한 권에 이제 단편이 뭐 한 7, 8편 정도가 실려 있다 하면은 그 7, 8편이 고르게 다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기가 은근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두 편? 많으면은 3, 4편 정도가 마음에 좀 훅 다가올 때가 많은데 이 소설집은 모든 작품이 고르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은 그러니까 첫 작품을 읽을 때 이 작품 좋은데? 이 소설집 느낌이 좋은데? 라는 인상을 받으면서 이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구아나와 나라는 작품까지 다 읽었을 때는 와 진짜 좋은데? 모든 작품들이 다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집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 작가님의 소설은 제가 꾸준히 사서 읽고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이 올해 처음으로 읽었던 소설집이고 그리고 1월에 읽은 유일한 한국 작가의 소설집이었는데 시작부터 좋아요. 올해 시작부터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서 느낌이 너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2022년 소설집, 한국 소설집, 그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서람이 작가의 인터뷰집 번역하는 마음이고요. 출판사는 제철소입니다. 제철소의 일하는 마음 시리즈의 신간이고요. 이 일하는 마음 시리즈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해요.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아직 이 책을 포함해서 3권밖에 못 읽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꾸준히 읽으려고 하는 시리즈이거든요. 각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 시리즈인데 지금까지 출판, 문학, 다큐, 미술, 여행, 그리고 번역 이렇게 분야가 나와 있고 저는 그중에 출판하는 마음, 문학하는 마음, 그리고 이번에 번역하는 마음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책은 제목처럼 번역 그리고 통역 분야에서 일하시는 10명의 번역가 그리고 통역사분들과 함께한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 미얀마어 통번역사, 여자 배구 통번역사, 영화 통역사, 출판 번역가, 만화 그리는 중국어 통번역사, 법률 통번역사, 영화 번역가, 군사 통번역사, 음악 점역사. 사실 이 번역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저는 번역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제한된 분야만을 떠올렸어요. 출판 번역, 영화 번역, 그리고 외교 업무나 혹은 외국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정도, 혹은 번역 정도?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봐왔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익숙했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뉴스나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음에도 제목을 딱 봤을 때 그것이 1차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나서야 아 맞다 라고 생각을 했고 법률과 군사 영역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통번역 업무가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통번역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딱 제가 떠올리지 못했던 혹은 연관짓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 책 안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직업과 직무에 관해서 얼마나 얕고 또 좁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언어와 소통이라는 것을 얼마나 한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 일하는 마음 시리즈는 그 지평을 넓혀주는 책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이 번역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특히 그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이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일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부터 더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일이 닿을 수 있는 그 모든 영역과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는 마음까지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책이라서 너무나 의미 있었고 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없는 직업군이나 직무나 혹은 그런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상에서 들을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인터뷰집이 사유의 지평을 넓혀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큐하는 마음이랑 사실 그 책들을 다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다큐하는 마음이랑 미술하는 마음이랑 여행하는 마음 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사서 읽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놓쳐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얼른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하는 마음이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흑백의 간결한 표지에서 느껴지는 매력 이 일하는 마음 시리즈의 이 표지들이 흑백 컬러를 사용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표지를 만드는데 영상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시면 글자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알파벳도 있고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고 한데 정말 멋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읽었다고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추천을 하고 싶은 인터뷰집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동시에 읽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다 완독을 해서 오늘 이 챕터에서 보여드릴 책은 딱 2권입니다. 우선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끼워져 있는 건 이 책의 띠지인데 그냥 책갈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작가의 생명 가격표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은 몇 달 전에 민음사에서 리뷰 의무 없이 단순 선물로 받았던 책인데 몇 달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우리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를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성별이나 나이, 인종, 직업이나 소득 등등에 따라서 보상금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들 생명의 가치가 다들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고요. 지금 3장까지 읽었고 4장을 읽을 차례인데
이미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인 저자가 미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쓴 책이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이 책은 하루에 한 챕터 정도씩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마음을 좀 많이 담아서 꾹꾹 눌러 읽으려고 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언급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 또 읽고 있는이 아니라 듣고 있는 책은 바로 마크 트웨인 작가의 왕자와 거지 오디오북입니다. 이 책도 출판사가 미음사이고요. 여기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저한테만 놀라운 소식이겠지만 지난 1월 들어서만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벌써 4번째 읽거나 듣고 있어요. 노르웨이의 숲을 오디오북이랑 전자책으로 받고, 노인과 바다를 오디오북으로 들었고, 인간 실격을 또 전자책으로 읽었고, 그리고 이번에 왕자와 거지 오디오북을 1월부터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에게는 정말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2달에 한 권이라도 읽자라는 아주 소박한 목표를 세웠는데도 실패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오디오북 덕분에, 그리고 오디오북과 전자책 덕분에 정말 착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왕자와 거지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직은. 근데 그냥 이 기쁜 소식을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괜히 혼자 뿌듯해가지고. 죄와 벌 오디오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일까? 그래서 저의 오디오북 경험은 이 죄와 벌 오디오북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로 나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그래서 요즘은 다음 오디오북은 또 뭘 들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책 사는 거를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지난 1월은 읽는 속도가 사는 속도를 살짝 앞질렀던 아주 이례적인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달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아예 안 사지는 않았죠. 그래서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은 이 책을 샀습니다. 올리비아 랭 작가의 이상한 날씨. 출판사는 어크로스이고요. 이 책은 예술에 관한 에세이인데요. 표지에 적힌 부제와 문구를 보고 바로 결제한 책입니다. 위기가 범람하는 세계 속 예술이 하는 일. 그리고 혐오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더 할애하고 싶지 않다. 대신 환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굉장히 단호하고 또 임팩트 있는 부제와 문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예술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사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저에게 정말 소중한 책이 될 것 같아서 좀 아껴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고독 속에 빠져들어서 좀 혼자 읽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좀 위로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책을 먼저 샀고, 그리고 또 이 책을 샀습니다. 룰루 밀러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사는 곰출판이고요. 이 책을 알게 된 경위가 조금 재미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다나 물고기에 관한 책을 모아서 읽는 그런 바다 컨셉 혹은 뭐 해양 물고기 컨셉의 리딩 모먼트 영상을 찍어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언젠가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알라딘에 들어가서 해양 분야의 책도 막 뒤지고 무작정 검색창에다가 바다, 물고기, 뭐 물 이런 단어들을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이제 물고기라는 키워드에 걸려서 딱 발견이 된 책인데, 검색했을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출간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책의 책 소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이 책 소개를 읽어도 이 책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 좀 모호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물고기에 관한 책인지 어떤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 그리고 그 과학자가 물고기와 관련된 연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바다에 관한 책인지 물고기에 관한 책인지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 책의 표지와 제목이, 무엇보다도 제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표지에 그려진 이 그림도 너무나 기묘한 느낌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문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물고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애초에 생각을 했던 그런 해양이나 바다나 물고기 그 자체에 관한 책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확신이 없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바다 테마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읽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책은 그냥 제가 단독으로 좀 읽을 것 같아요. 읽고 나서 감상을 이야기할 게 생기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 리뷰를 인상적인 거를 꽤 많이 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 책이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마지막 책.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사서 표지를 띄워놓을 텐데 바로 캐롤라인 윌리엄스 작가의 움직임의 뇌과학. 출판사는 갤리온이고요. 이 책은 움직임은 어떻게 스트레스, 우울, 불안의 해답이 되는가 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가 샀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특히 그리고 원래부터 제가 영상에서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 방에 특히 책상 앞에 한 번 앉으면 오랫동안 안 일어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취미생활도 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거고 뭐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움직임만 없으면 뭐 움직임만 없다 하는데 제가 불안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이 책을 이제 왜 샀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부제 그대로 움직임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의 해답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제가 잘 습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겨보자라는 뇌과학 책인데 거의 자기계발서처럼 그렇게 읽을 의도로 산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목차를 띄워놓고 있는데 걷기는 어떻게 창의력을 높이는가? 근력이 정신력을 만든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빠른 방법 스트레칭. 제발 제 몸과 마음이 이 책을 잘 읽고 납득을 잘 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좀 걷고 창의력도 높이고 정신력도 좀 키웠으면 좋겠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렇게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고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들입니다. 아직 읽고 있는 책들과 산 책들, 이 책들도 제가 부지런히 읽어서 추후에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읽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고 또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월의 독서를 요약을 해보자면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읽었고 연초부터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마음이 풍족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책들 이외에도 제가 또 따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책들이 몇 권 있잖아요. 그 책들도 다 포함을 해서 재미있는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2월의 독서를 더더욱 기대하게 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1년의 시작을 이렇게 하니까 참 뿌듯해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요요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